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잠시 뒤 뉴스 탐구 생활, 오늘도 유익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광주 시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은 전동 킥보드라고 합니다. 네. 아마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느끼실 겁니다.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네. 건 막 쓰러져 있기도 하고 맞아요. 또 2명씩 타고 다니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고 아찔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또 고라니처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맞아요. 툭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킹라니라는 오명까지 붙었는데 김두식 아나운서도 운전하면서 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시죠?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킥보드도 무섭지만 아까 김규빈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목골목에 아무렇게나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그 킥보드가 더 무섭더라고요. 네. 우리 이용자분들이 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제 지인 중에 그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다치신 분도 계세요. 보행하시다가. 보행하시다가.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좀 잘 탈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보행길이라든가 아니면 또 운전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신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본인의 안전과 본인의 어떤 다칠 수 있는 것들을 좀 예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광주시의 그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완공된 공공 건축물이 부실 시공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건축 예정인 건물들도 설계 공모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네. 과정 자체가 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먼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입니다. 1,100억여 원을 들여서 새롭게 조성이 되죠. 그런데 최근 진행된 국제 설계 공모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 불공정 문제가 있었다. 국제 설계 공모전인데 공고부터 당선작 발표까지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 당선작에 광주를 상징하는 가치, 특색이 전혀 없다. 재공모를 해야 한다라는 성명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남구 사직공원에는 19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상설 공연작 역시 설계 당선작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초 160억 원을 들여서 무등, 평동, 빅그린 산단에 지어진 체육관은 비만 오면 물이 새서 현재 부실 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 건축물과 관련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요, 광주시가 조성하는 이 공공 건축물에서 안전성 문제와 불공정 문제가 연이어 발생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이어 문제가 생긴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공공 건축물 기획, 설계, 공사, 유지 관리까지 총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광주 전체의 틀을 고려하는 이 공공 건물 건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날카로운 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치단체가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네. 이거는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 2021년 브로드피크 하산 도중에 실종됐던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을 두고 정부와 광주 산악연맹이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정부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가 구조 비용 6,800만 원 중에 40%를 광주 산악연맹이 부담하고 정부가 60%를 부담하면 어떠냐며 정부에 화해를 권고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6,800만 원 전액을 광주 산악연맹으로부터 받아내겠다며 항소심 재판 강행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고 김홍빈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하기도 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영웅입니다. 특히나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줬던 열 손가락이 없는 대표 장애인 영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 산악인으로 유명했던 고 김홍빈 대장은요. 지난 2021년 7월 히말라야 14좌 중에 마지막 원정인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봉우리에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등정 성공한 뒤 하산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 고 김홍빈 대장은 사후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고 실종 다음 해인 2022년 9월 국립대전현충원에 국가사회공헌자로 위패가 봉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 산악연맹과 생존대원 6명에게 6,800만 원 상당의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 김홍빈 대장을 수색하고 생존대원을 구조하는 데 든 그 헬기 비용을 내놓으란 겁니다. 네, 지난해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1심 법원의 판결은요. 정부의 일부 승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악연맹과 생존대원들이 3,600만 원 정도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고 김홍빈 원정대원들은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출된 구조 비용이 적지 않아서 광주 산악연맹 측이 일부를 갚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또 주 파키스탄 대사관이 광주 산악연맹 관계자에게 헬기 비용을 내야 한다, 낼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광주 산악연맹이 내겠다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서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에 광주 산악연맹 측은 재판부가 정한 그 3,600만 원 정도를 정부에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정부는 유독 6,800만 원 전액을 받아야겠다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도 거절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 외교부 정말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슷한 사례들에서는 이렇게까지 가혹하진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지난 2019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을 해서 우리 국민 26명이 사망했었죠. 이때 소방당국은 심해 잠수 요원 9명과 수중 수색 장비 120점 정도를 헝가리로 보냈고 수색 활동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가족에게 수색 비용 청구하지 않았었고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거주 우리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정부는 군 수송기를 이스라엘로 보냈었는데 우리 교민은 물론 일본인 51명도 무료로 탑승시켰었습니다. 외국인도 무료로 구조를 해준 사례인데요. 이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산악 활동으로 전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러 고산 등정에 나섰던 고 김홍빈 대장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정한 것이냐라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오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자, 그래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김홍빈 대장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빨리 좀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광주 국회의원들은요. 지난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일 경우 또 그 행위로 국가에서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신체나 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아직도 히말라야에 잠들어 있는 고 김홍빈 대장, 이제는 춥지 않도록 정부가 꼭 필요한 이 법을 국회에서 얼른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뉴스는 다행히도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통 큰 기부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조선대 청소 노동자 100여 명은 교내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매한 수익금 2천만 원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조선대 청소 노동자들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8년, 2021년 각각 2천만 원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네, 총 그래서 6천만 원을 지금 기부를 하게 된 건데 와, 큰 액수잖아요. 정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기부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이 청소 노동자들은 조선대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강의실이나 건물 주변 등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수거 분리해뒀다가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함께 먹을 반찬이나 냉장고 등 집기류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내 노동자들 스스로 우리는 조선대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 장학금 기부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고요. 이후 장학금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재활용에 앞장서면서 환경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일인데요. 학교 측에서도 너무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감동 그 자체라고 전해지는데요. 학교 측 관계자는 그 어떤 기부보다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며 이 장학금은 금전적인 면을 넘어서 조선대 구성원 사이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학금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기부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조선대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기부 저희가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퍼졌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자, 뉴스 탐구 생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따뜻한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전화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네.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청소노동자를 대표해서 김은경 전국 일반 노동조합 조선대 지회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귀한 나눔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선대 청소노동자분들이 속해 있는 전국 일반 노동조합 조선대 지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전국 일반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대학교 청소노동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예, 정말 큰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6천만 원, 또 이번에도 이제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또 기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모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아직 소속은 비록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조선대학교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네. 버려진 쓰레기들 중에 폐지나 깡통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고 노동조합원들과 매달 일정 금액을 더 모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한 생각을 네,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더 꼼꼼히 하려면 더 손이 갈 텐데 맞아요. 또 그 돈을 학생들에게 기부를 또 하셨는데 이번 기부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기부는 2018년, 2021년, 2024년까지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액을 정기적으로 매월 기부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큰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3년에 걸쳐서 2천만 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모든 조합원들이 한 마음이 돼야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분들의 그 마음도 하나같이 다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3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학에 또는 사회에 조금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안이 되었고 네. 당시 전체 조합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활용 판매 수익이 사실은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작은 금액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목돈이 돼서 우리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을 하시면서도 더 보람차실 것 같아요. 네,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분류하고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면 재활용이라도 사실상 폐기물로 많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일부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전체 조합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소중한 돈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학교하고는 가정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미래 성장 동력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 귀감이 되는, 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또 학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정 기간 적립하여 개탁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할 계획이고 조선대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이 소식이 혹시 학생들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네. 혹시 고맙다는 어떤 그 표현도 하던가요?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학생들을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오늘 나중에- 방송 이후에 아마 만나시게 되면 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아마 고맙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고맙게 받아주면 저희도 큰 보람을 느끼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좋은 또 활동을 해주신 김은경 전국 일반 노동조합 조선대 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TE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 지역의 현장으로 카메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지선 리포터가 아주 재미난 집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LTE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뿌잉, 큐, 빠! 마음 많은 10대 청소년 박지선 인사드립니다. 어머, 제가 열심히 사진 찍은 이 공간은요, 북구 서린마을에 위치한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 집이라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런 네컷 기계부터, 어머, 노래방 기계도 보이고요. 예, 우리 청소년들이 꿈뻑 죽는다는 재미난 공간들이 아주 다채롭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공간 간단하게 소개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공간이 분위기도 밝고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이곳 재미난 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북구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 집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쉬고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네. 노래 연습실, 게임존, 포토존, VR 체험존 이런 게 있고요. 네. 쿠킹, 공예 체험,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 프로그램 운영까지 또 계획하고 계시고, 근데 무엇보다 게임존부터 뭐 노래방에다가 뭐 북카페 같은 그런 공간들이 다 이 뭔가 10대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 견학을 통해서 여러 조사도 하였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야, 아이들이 진짜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방과후 학원 이외에는 갈 곳이 마땅히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휴게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쵸.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아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공간. 보기만 해도 아주 뿌듯하니 너무 좋은데, 어떤 공간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방금 보셨던 노래 연습실이나 포토존,
그리고 네. 저기 게임존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청소년 때 그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예,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자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렇게 또 건전하고 또 바람직하게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용해달라고 재미나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북구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집에서는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9세에서 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오.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청소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주변 청소년들에게 소문 좀 내주세요. 소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공간이 워낙에 알록달록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즐기는 재미도 있는데, 와, 우리 아이들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니 여기 아이들 싹 다 모여있네. 어머, 우리 아이 VR에 심취한 것 좀 보세요. 지금 아주 뭘 파헤치고 있어. 야, 이렇게 심취한 아이들부터 이렇게 옆에서 또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 들어볼게요. 친구야. 게임하고 있는데 미안해.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재밌어요? VR이요. VR이요.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어때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소처럼 아주 맑은 눈망울로 재미나다고 증언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나 봅니다. 이 이모랑도 재밌게 놀아요. 에, 갑자기 크게 당황한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하고 광주 최초로 생겨난 청소년 자율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놀며 쉬며 좋은 추억 만들고 청소년기 아주 무럭무럭 바람직하게 성장하면 좋잖아요. 자, 청소년 친구들 여기에 다 같이 모이라고. 친구들아, 우리 다 같이 카메라 보고 초대 한번 해볼까? 이모가 소리 지를게. 자, 하나, 둘, 셋. 친구들아, 재미나 집에 놀러! 안 오면 손해야. 나는 18살이야.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네. 행복한 공간, 아지트가 생긴 느낌입니다. 저 나이 때 PC방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포토존도 있고, VR존도 있고, 다채로운 또 즐길 거리를 즐겨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네요. 네, 광주 최초의 청소년 자율공간이라고 하니까 알록달록하고 또 밝고 그러니까 네.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진짜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월간 본슐랭 시간입니다. 6월 한 달은 저희가 주제가 뼈입니다, 뼈. 네. 예. 지난주까지 해서 뭐 뼈를 보시면서 많이들 네. 군침 흘리셨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이제 뼈, 가시 뭐 이런 것들은 발라 먹어야 된다. 맞아요. 뭐 이래서 귀찮아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분들은 차라리 그냥 뼈를 뜯는 재미도 있으니까 뼈째 네. 먹는 것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뼈째 먹는 맞아요. 뼈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들고 뜯는 뼈 요리 준비했습니다. 같이 뜯을 준비 되셨을까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단백질과 콜라겐을 보고 속꼬리,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오리. 올여름 몸보신은 뼈로 하는 거 어때요? 요즘 감성이 물씬 풍기는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그야말로 힙한 가게인데요. 저희 가게는 쌍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속꼬리 수육 전문점입니다. 힙한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메뉴, 게다가 젊은 남자 사장님이 만드는 속꼬리찜이라니? 광주에 없었던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맛이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속꼬리찜 맛있고 몸에 좋은 거야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만큼 손이 엄청 많이 간다던데? 뼈를 자를 때 이제 톱으로 잘라서 뼈가루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거를 씻어야 되는 것도 있고 겉에 일단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자르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손질은 시작일 뿐. 손질을 마친 속꼬리는 3시간 이상 푹 삶아줘야 하는데요. 잘 익은 속꼬리를 접시에 담고 한입 크기로 썬 부추에 비법 소스를 뿌려준 다음 속꼬리 위에 끼얹어줍니다.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다 나는 거의 호불호가 없는 그런 소스인 것 같아요. 다른 속꼬리 수육집도 부추를 많이 쓰는데 향이랑 식감이 잘 어울리지 않나 해서 그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없으면 서운한 빨간 맛. 매콤한 것도 한국인은 마늘이라고, 저희는 다진 마늘을 엄청 많이 넣어서 매운 소스를 만들어요. 소스를 끼얹어내는 일반 속꼬리찜과 달리 육수를 붓고 양념을 풀어 바글바글 끓여내는 매운 속꼬리찜. 매운 라면보다 3-4배는 맵지 않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더 맵게는 가능하지만 덜 맵게는 불가능한 매운 속꼬리찜. 맛에 일가견이 있던 옛분들이 어두육미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갑을 껴야 그 뜯는 맛이 있어서 더 맛있고, 소스에 좀 푹 적셔서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추랑 그렇게 같이 먹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속꼬리를 딱 잡고 살코기부터 발라 먹어주고 그 다음은 쪽쪽. 약간 달콤하면서 새콤한 그런 맛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중독적인 맛도 강하고요. 또 이런 부추랑 야채들이랑 같이 먹을 때 되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속꼬리찜의 마무리는 소면. 소면을 제가 되게 잘 삶아요. 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좀 탄력감 있게 소면을 삶아서 저희 기본 나온 소스랑 그 들기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면 매운 속꼬리찜으로 주문. 살코기와 함께 스트레스도 바이바이. 매운 속꼬리찜에는 소면보다 흰쌀밥이 잘 어울린대요. 술꾼들의 원픽, 식사와 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된정술법도 잊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수육 하나만 하고 있는데 다른 꼬리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뉴들을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크게 주차장도 있고 가족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를 하고 싶어요. 입구에서부터 메뉴의 힌트가 딱! 내부는 영락없는 동네 치킨집인데? 저희는 용봉동 그 전대후문 쪽에 위치한 오리 꽃날개 튀김 전문점입니다. 저희는 홀 손님보다도 테이크아웃이 가장 많습니다. 테이크아웃 할 때는 2,000원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튀긴 건 뭐든 언제나 옳은 법. 오리날개도 튀기면 당연히 맛있겠지. 그런데 제가 알던 오리날개가 아닌데요? 날개를 그 봉처럼 사탕처럼 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잡고 먹을 수 있게끔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게 오리날개지. 오리날개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 날개뼈 2개 중 하나를 빼고 나머지 뼈를 손잡이처럼 만들어주는데요. 짠! 전라도는 오리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인기 부위인 날개를 튀겨 먹기 시작한 게 오리날개 튀김의 시작이랍니다. 저희는 파우더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리에 맞는 그런 파우더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냅니다. 이곳의 반죽은 맛은 물론 오리 특유의 잡내도 잡는 역할을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 속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오리 날개. 날개 달린 소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오리를 튀김으로도 즐길 수 있다니. 양념도 저희가 따로 직접 만들고 간장도 직접 만드는데 간장도 잘 나가고 양념도 잘 나간 것 같아요. 치킨 먹을 때도 닭날개 먼저 찾아 먹는 분들 있죠. 오리 날개 튀김도 닭날개 튀김 맛과 비슷할까요? 날개 식감이 겉은 바삭하고 씹으면 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따뜻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거든요. 닭날개보다는 닭똥집에 가까운 식감. 먹기 편하고 재미까지 있어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세 번은 금방이라는 오리 날개 튀김. 치킨이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이거 치킨하고 완전 틀리고요, 맛이. 치킨은 퍽퍽한데 얘는 퍽퍽한 게 없고 쫄깃쫄깃하고 아주 담백하고 고소해요. 아주 맛있습니다. 오리 날개 튀김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건 뭐죠? 튀김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 훈제를 드시더라고요. 술안주로 좋고 그 어린애들도 좋아하거든요. 쫄깃해서. 앞으로 오리 날개 튀김이 치킨처럼 한 동네에 뭐 2군데, 3군데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 오리날개 튀김이 네. 상추 튀김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유명해진 것처럼 네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드시고 있는 것 같고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별미다. 맞아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죠. 속꼬리찜은 저는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속꼬리찜을 한다는 맛집을요.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도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맛있는 거 음식 드셨으니까 이제 여행 떠나셔야죠. 이번에는 섬 여행으로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도 펼쳐지는 가덕도 수국단지에서 인생샷 찍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역사 공부까지 진짜 이렇게 가득 찬 느낌? 눈과 입이 즐거운 행복 충전 여행 부산 근교 섬으로 힐링하러 가시죠.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가덕도 되겠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어촌 마을이 매력인 곳이죠. 네, 가덕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산 바다는 뭔가 화려한 느낌이었다면 가덕도 바다는 잔잔하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행 전에 가덕도의 옛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덕도의 옛 이야기하면 대항항 포진지 동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굴 입구까지 설치된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어주면 입이 떡 하고 벌어지는 인공 동굴이 나옵니다. 정말 인공 동굴이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지으신 거라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1945년 초에 일본군들이 주로 우리 강원도 탕해에 근무하는 노무자들을 강제로 징용해 와서 이 포진지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군이 진해만 방어를 위해 구축한 군사시설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에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총 동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요 주 동굴 길이는 120m 정도 되고요. 네. 끝에 가면 위로 작은 동굴 10m짜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그거? 잔류공
다이너마이트 폭파하기 전에 포획을 였는 잔류공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역사의 흔적이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좀 잘 찍히고 있는 건가요? 예. 하나, 둘, 셋. 동굴 가시면 꼭 저 스팟에서 사진 찍어 오세요. 대항 전망대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가덕도 앞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뭐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자, 본격적으로 수국 보러 외양포 야생화단지로 떠나는데요. 이곳에는 여름꽃의 대명사 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지금은 수국이 100% 만개했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한 8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오실 때쯤이면은 샤라랑 만개 있지 않을까. 하지만 벌써 너도 나도 사진 찍으러 오셨더라고요. 자, 일단 이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엄마, 언니 아니고요. 오늘 처음 뵌 분인데 텐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아니 또 알고 창천이세요, 어머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수국도 있고 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인스타그램 봤는데 SNS 네, 저도요. 네. 근데 가덕도에 이렇게 수국 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러 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좀 아쉬운데 좀 빨리 와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 좀 아쉬운데 좀 활짝 피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올여름 수국 구경은 우리 모두 가덕도에서 하는 걸로 약속!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옆 거제도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행 괜찮죠? 그런데 북적 다들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세요? 매미성. 매미성이요? 예. 매미성이 하프리구만. 네, 어머니 같이 가요. 2003년 잊혀지지 않는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백순삼 씨가 거제도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쌓은 벽이 바로 거제도 매미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로 이런 옛날 뭐 이렇게 배경 살리가 만들어 나오는 거 네. 선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이서 이거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안 믿기고 안 믿기고. 네. 아.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변 것도. 혹시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지금 주변에 계시다면 네. 좀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엄두가 안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직접 그를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이 매미성 지으신 분이 진짜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소름 끼쳐. 선생님, 야 이 손으로. 예. 와, 아니 그러시구나. 아니 몇 년도부터 지으셨어요 이걸? 이게 매미 태풍이 2003년도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미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를 2003년부터 복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21년. 21년 동안 지으신 거예요? 지금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의 비해 사진인데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꿨던 나의 소중한 땅이 한순간에 사라진 순간입니다. 내려오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졌어요. 거제도 이러니 전부 다 피해 조사를 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행정력이 못 미친다. 다른 데가 우선이니까 그 이해 충분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씩 돌을 쌓아 올렸던 백순삼 씨. 이 작업 도구만 봐도 그때 그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이쯤 되면 우리 선생님이 추천하는 매미성의 포토존도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앉아 계시면은 이런 카메라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놨냐면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액자가 돼서요. 진짜 멋있죠? 와, 야 이거 너무 감동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은 꼭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인데 통창으로 거제도의 바다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이곳.
너무 좋죠. 원래 시그니처 메뉴는 딱 짚어주실 때 뭐 있어요? 거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역의 해산물 같은 걸 좀 알리고 싶어서 그 해산물을 얹고 피자를 만들고 그 해산물 꽃게를 넣어서 스파게티를 넣고. 아우, 말만 들어도 맛있겠어요. 그렇게 탄생한 오늘의 메뉴들. 주문한 메뉴가 줄줄이 나오는데. 모니카도 이렇게 큰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거제도에 뛰놀던 새우를 여기 다 들어왔네. 일단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돈까스를 먼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 합격입니다. 와, 생각보다 옛날 돈가스 맛이 좀 많이 나요. 와, 튀김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안쪽에 고기는 부들부들합니다. 한번 드리고 싶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파스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꽃게를 그냥 딱, 와, 몸통을 넣어 놓으셨어요. 진짜 이렇게 가득 찬 느낌? 와, 그냥 봐도 치즈처럼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요? 진짜 입안 가득 살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얼큰한 꽃게탕 맛이 나요. 면을 소스에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와, 너무 행복해요. 어우, 야, 여기 너무 맛있다. 파스타가 매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큰해요. 심지어 얼큰하고 매콤하고 칼칼한데 면에 소스가 쫙 배어 들어가지고 감칠맛이 납니다. 보세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분도 오셔도 돼. 이게 음식 너무 많아, 양이. 와, 피자 가자. 얘들아, 오너라. 내 입으로 들어오너라. 위에 토핑 진짜 많죠? 위에 새우가요. 튀김을 바삭하게 입혀놔서 너무 고소해요. 씹다 보면 치즈의 이 담백한 풍미에다가 방울토마토가 살짝 씹히면서 상큼함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루꼴라가 있기 때문에 개운함으로 싹 정리가 돼. 이러니까 한 조각 다 먹을 수 있겠다. 휴식과 힐링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섬 여행 너무 괜찮죠? 꼭 한번 떠나보세요. 네, 수국도 너무 예쁘고요. 또 맛집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바다도 청량한데 특히 매미성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 자연 재해로부터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명소가 됐다는 게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저도 가봤는데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인생샷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픈 채팅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소감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기대하고 있다고 하셨고 조선대 직원들이 대단하시다고 학교 사랑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더워서 하루 종일 짜증났는데 정말 단비 같은 훈훈한 소식이네요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선 리포터님 목소리 까랑까랑 시원하다고 주셨습니다. 네, 18세까지입니다. 사수님들 막 가시면 안 된다고. 청소년 자율공간 네, 많이들 가보세요. 네. 저녁 침샘 자극하는 월간 보이슐랭인데 오리날개 튀김 정말 이거 맥주 부르는 맛이라고 하시면서 정말요. 안주로 딱이죠. 오리날개 튀김은 정말 쫀득 바삭하다고 해주셨고 좋아하는 이색 튀김 장성 쪽 로컬 푸드에도 입점돼 있다고 해요. 슬슬 이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퍼지고 있나 봐요. 네, 가덕도 바다 너무 시원하게 물도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셨고 우리 동네 수국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예쁘게 폈네요. 네. 남도 탐구생활 보며 만여행 힐링 여행 다 즐겨보네요. 앞으로도 좋은 거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우리 지역에 더 가까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재미 씨, 남도 탐구생활 내일 뵙겠습니다.